안녕하세요. 이지훈 강사입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될 것은 학생분들께 정말 좋은 강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알려드릴 것 바로 초간단 학생분들을 위한 PPT 디자인 스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드시기 전에 내가 만들 파워포인트가 무슨 파워포인트인지를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표할 때 쓰는 PPT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인쇄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형식인가인데, 주로 학생분들께서는 발표할 때 만드는 그런 PPT를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제가 발표할 때 만드는 PPT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몇 가지 좀 팁을 좀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텍스트가 간결해야 합니다. 많은 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만 뽑아서 간결하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그게 바로 발표 PPT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를 크게 활용하셔야 한다는 건데, 그건 무슨 말이냐, 슬라이드는 한정적인데 그 안에 이미지를 진짜 조그맣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냥 이게 이미지인가 싶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 특히 발표할 때는요, 이미지를 크게 쓰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PPT 표지 어떻게 만드나, 이런 거거든요. 표지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이미지를 하나 갖다 뒀습니다. 이미지가 하나가 있죠? 자, 이것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가장 먼저 삽입을 해야 될 것은 상단의 삽입에 가서 도형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에 맞게 쭉 삽입을 해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를 해주는데, 일단 검정색으로 채워줄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투명도를 한 30%만 줘볼게요. 그러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표지에서 그닥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애매하게 보이는 이런 느낌이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 하나도 안 보이죠?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글꼴을. 그리고 글꼴 크기를 키워줄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집어넣어 봤는데 여러분, 뭔가 좀 허전하지 않나요? 보시면 이 글꼴은 맑은 고딕입니다. 이거 말고 조금 더 굵고 임팩트 있는 글꼴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또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텍스트 상자를 복사해 주시고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2017년 하반기가 아니죠. 2학기에 해야 하는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적어봤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굉장히 깔끔하죠. 자, 이렇게 글꼴만으로도 충분히 파워포인트 표지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뒤에는 상자가 없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배경처럼 검정색을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목차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목차 만드는 거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여기 이 똑같은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상자를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미지도 잘라주기를 할 건데요. 이미지를 선택하신 뒤에 그림 도구 서식 자르기를 눌러서 오른쪽에 있는 이 검정색 바를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잘려지는 부분인데 내가 원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털이 있어가지고 조금 복실복실하죠? 자, 이런 부분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 손부분입니다.
이 손 부분을 선택하시고 슬라이드 바깥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잘려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깔끔하게 만드는 이 텍스트 상자에다가 목차,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 텍스트 상자의 이 텍스트의 폭이 굉장히 좁죠? 이것을 넓게 만들어 줄게요. 텍스트 상자 자체 선택해 주시고 여기 홈 탭에 가면 줄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누르면 한 2.5까지 한다면 이렇게 목차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응용해서 만들게 된다면 이렇게 표지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목차도 만들 수 있고 또 응용한다면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것은 바로 파워포인트를 더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팁인데요. 바로 안내선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PPT를 하나 만들어 뒀어요. 만들어 뒀는데 어떠신가요? 이미지가 삐뚤빼뚤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이미지 배치랑 아래쪽에 있는 이 텍스트의 배치도 뭔가 좀 엉성합니다. 그런데 안내선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하면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파워포인트에서 안내선 어디에서 설정해야 될까요? 상단에 보기로 가면 여기에 안내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안 보였던 이런 선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상에만 존재합니다. 그 이하 버전은 없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안내선을 선택을 하려면 이렇게 마우스를 옮기면 되는데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는 모양으로 바뀌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숫자가 보이시죠? 이 숫자는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자, 저는 이 안내선을 이동시켜서 딱 하나 간격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미지가 다 제멋대로 돼 있어서 이미지를 배치해 주기 위해서 안내선을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안내선을 오른쪽으로 하나만 더 복사를 해볼까 해요. 복사할 때 우리 무슨 키 써야 된다고 했죠? 바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안내선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른 채 또 안내선 이동시켜서 추가해 주시고 마지막 컨트롤 키 누른 채 안내선을 복사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느 부분에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가로 안내선도 좀 몇 개만 추가를 해볼게요. 틀에 맞춰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지금 현재 안내선의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죠? 이미지를 잘라주기 하면 돼요. 이미지 선택하시고 그림 도구 서식, 자르기, 그리고 틀을 안내선에 맞게끔 잘라주시고 키워주시고 이미지를 조금만 더 이렇게 키워줄게요. 그러면 틀에 맞춰서 이미지를 자를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도 비슷한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된다면 방금 전에 보였던 것과는 현저하게 다른 그런 깔끔한 파워포인트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안내선을 없애기만 하면 돼요. 안내선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마우스를 올려놓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여기에 새로 안내선 추가, 삭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하나 없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두 번째 방법이죠. 여기 있는 이 안내선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죠? 보이시죠? 이렇게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파워포인트를 제작해 볼 건데요.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는 모니터 이미지 그리고 휴대폰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바로 목업 이미지라고 합니다. 제품 이미지를 뜻하는 것이죠. 이걸 활용하면 훨씬 더 진짜 스마트폰으로 쓰는 것 같아. 진짜 모니터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업 이미지를 자주 활용하는데 이런 이미지를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바로 PNG-IMG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제품 이미지 말고도 다양한 이미지들이 존재합니다. 사과 이미지를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사과를 눌렀더니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찾아냈습니다. 이 사과를 눌러보면
여기에 중앙에 사과 이미지가 있고 겉에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투명한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자, 이것을 그대로 활용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를 눌러 보겠습니다. 새 슬라이드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이미지는 이제 뒤에 배경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중앙에 둔 상태에서 오른쪽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를 슬라이드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딱 보면 이미지가 딱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보기엔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데 발표할 때 쓰기엔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뒤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눈에 띄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조금 깨봅시다. 고정관념은 뭐냐면요. 꼭 이 슬라이드 안에 이 이미지와 텍스트 상자를 다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조금 있어요. 좀 벗어나서 이미지를 크게 슬라이드 바깥으로 벗어나도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어떠신가요? 확실하게 눈에 띄죠? 이렇게 이미지를 크게 해주시고 목업 이미지를 활용해 주신다면 딱 봐도 눈에 들어오는 그런 파워포인트를 제작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사과를 활용했지만 아까 전에 봤듯이 모니터 이미지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표지도 만들어 봤고 그리고 안내선도 활용해 봤으며 이렇게 임팩트 있는 PPT도 만들어 봤습니다.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분들이나 직장인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이 방법 응용해 보시고 멋있는 파워포인트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